미국의 보수주의 흐름에 되게 재미있는 또 흐름이 하나 있어요. 성이나 젠더 이런 담론에서 소외되어 온 남성들의 어떤 울분? 좌절한 남성들에 대한 기획인 거거든요. 여성에게 그렇게 휘둘리고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강한 남자.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주인공이 돼서 여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알파메이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들이 나 지쳤어.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그냥 삶으로 돌아갈래. 현모양처 이런 거겠죠. 애 잘 키우고 남편 옆에 잘 도와주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살겠다. 특히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 그냥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가사 일하고 아이 잘 키우고 하면은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하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다. 국제 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보수주의 흐름에 되게 재미있는 또 흐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생각을 하던 전통적인 뭐 진보 대 보수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보 쪽에서의 어떤 성이나 젠더 이런 담론에서 좀 많이 소외되어 온 그 남성들의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닉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메일, 뭐 우리말로 하면 뭐 강한 남자? 강한 남자가 되는 강좌를 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 선거 캠프의 공식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후보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캠프에서 공인을 해준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에 특히 성, 젠더 이런 담론에서 항상 이제 여성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뭐 유리천장이라든지 뭐 임금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여성의 또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더 진작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들이 나 지쳤어. 이게 표현이 트래디셔널 와이프의 줄임으로 트레드 와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그냥 삶으로 돌아갈래.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라면 뭐 현모양처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냥 애 잘 키우고 남편 옆에 잘 도와주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미국의 모습들이랑은 좀 많이 상반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물론 아직까지 뭐 주류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양상들이 드러나는 게 현재 지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성, 젠더 이런 담론의 어떤 또 흐름을 하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종의 문화 전쟁의 한 부분이겠죠.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트럼프한테 유리할 건지 아니면 해리스한테 유리할 건지. 네. 일단 트럼프는 보수에서도 공격적인 약간 마초 스타일의 스타일이죠. 네. 그런 유권자들의 본인 후보가 약간 또 그런 이미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반면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여성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인종적으로도 그렇죠. 인도계, 아프리카계 그렇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소수 인종도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 둘이 되게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문화 전쟁의 흐름이 사실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두 개 기사가 모두 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즈만큼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사실 진보 계열. 미국에서 보통 진보라고 그러면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특유의 그 약간 진보 성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걸 좀 알아보겠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다뤄주니까 이건 우리가 참 독자들에게 소개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 닉 애덤스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좌절한 남성들에 대한 기획인 거거든요. 한국도 예전부터 보면은 픽업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자 잘 꼬시는 법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걸 강좌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하는 그 산업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보다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성에게 그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강한 남자. 여기서 맨날 쓰는 표현이 알파메일인데, 옛날에 알파걸이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그렇죠. 알파걸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같은 이제 유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동물 심리 이런 걸 할 때 동물의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의 알파라고 불렀어요. 이게 보여주는 함의도 명백하죠.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내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근데 이 닉 애덤스는 사실은 되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19살 때 시의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정치를 일찍 했네요. 네, 거기에 부시장을 한 거예요. 그게 21살? 네, 21살 때. 호주 역사상 최연소 부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미국으로 귀화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하는 강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주인공이 돼서 여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알파메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교묘하게 자기 하는 발언이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만들어서 일부러 웃기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육식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진정한 남자라면 고기 먹어야지. 그러면 이러면서 스테이크 막 맨날 먹고 자기 그 단골 정육점 얘기를 하는데 정육 주인 이름이 마리오인데 마리오가 내 고기를 만져주는 게 참 좋아요. 막 이러는데 되게 묘하게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닉 애덤스 말한 알파메일이 되려면 어떤 거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아주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성 역할?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기사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자친구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내 짐을 들기를 되게 싫어했대요. 차를 멈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남자고 넌 여자다. 그리고 나는 이끄는 사람이고 너는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를 왕처럼 대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묘해요. 흔히 말하는 약간 우리 마초라는 이미지랑 또 약간씩 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 남자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근데 일본 남성들 물건 안 들어요. 폼 안 난다고. 자기들은 딱 양복 입고 앞에 딱 걸어가면은 보따리 들고 따라오는 건 여성들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그래서 60년대, 70, 5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신사들은 중절몰수가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와이프들이 물건을 들고 뒤에 쫓아가요. 알파메일 스타일이었던 거죠, 옛날에. 뚜렷하게 일관된 철학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닉 애덤스는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소외받은 남성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거가 더 강한.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이끈다. 내가 저기 지배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강한 거예요. 닉 애덤스라는 사람의 등장이랑 이게 또 미국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랑 또 전혀 동떨어진 얘기냐라고 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한동안 여성 가족부 폐지라든지 그 몇 글자로 분위기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역차별 등이나 이런 걸로 젊은 남성들이 갖고 있던 소외감이 자극이 돼서 물론 그게 그 더 큰 뭐 그런 걸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또 사실 여성 가족부 폐지한다는 것도 흐지부지되고 그러긴 했지만은 지금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저 밑에 저류로 흐르는 것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물론 계층 간의 싸움도 있고 지역 간의 싸움도 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큰 싸움은 젠더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치열하고 무서울 정도로 강하고 그 싸움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닉 애덤스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이걸 잘 활용한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한국판 닉 애덤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일순간에 갑자기 분위기 바뀔 수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닉 애덤스만큼 이렇게 센 사람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막 수염 길러가면서 토마호크, 그 스테이크 막 엄청나게 큰 거 먹어가면서 막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얼굴 시커멓게가지고 하고 다니는 거 그런 남자에 대한 우리가 로망이 좀 있을까? 우리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저도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젊은 남성들은 운동해서 뭐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남성성 이런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한 보여지는 거에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근데 얼마든지 그게 남성성 이런 걸로 이렇게 뒤집어지기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옛날부터 픽업 아티스트 그 현상이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만큼 이 남성들이지 좌절 이런 게 이 한국 사회에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세게 드러난 적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루에는 되게 단단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뭔가 닉 애덤스류의 어떤 그런 강한 남자 얘기를 하면서 픽업 아티스트적 약간 그거랑 결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면은 의외로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꽤 힘이 세요.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에서도 한 얘기는 결론적으로 가면은 이 남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동안에 과거 미국 민주당이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남성에 대해서는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닉 애덤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진정한 남성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거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냥 입만 뻥긋거리는 것만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워낙 민주당은 남성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반사이익을 다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들의 뭐 권익 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진보 입장에서 진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이 기사가 재미있는 캐릭터를 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함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기사예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이야기했던 또 기사가 있었죠. 거의 같은 이야기 같아요. 전통적인 남성의 그 상으로 가고 여기는 또 전통적인 여성적으로 상으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니까 시리즈 같네, 보니까 두 개가. 그렇죠. 네. 요 기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젊은 대학생 여성인데 이 여성은 하버드에 상당히 이제 똑똑한 이제 여성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딱 인생의 목표 잡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수록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 전에 한창 예쁠 때. 네. 네. 그럴 때 돈 많은 남성을 결혼을 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네. 전통적인 와이프로서. 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 MBA 쪽 그런 거에는 학부생들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가 없는데 거기 행사에 이렇게 몰래 숨어들어서 그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 소개하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프랑스 출신 나이가 10살 차이였던 것 같은데 1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자기는 너무 만족스럽다. 그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욕먹죠. 그냥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여성은 자기가 이제 그 기고한 글에서 이런 남자를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게 또 다른 여성 해방의 어떤 창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인터넷에서 크게 이제 난리가 났죠. 특이한 현상은 최근 들어서 특히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오히려 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아유 나 그냥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가사 일하고 아이 잘 키우고 하면은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하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해시태그로 트레드 와이프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그냥 방식으로 사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스테이 앳 홈 걸프렌드라고 해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전업주부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남자친구랑 이제 같이 살면서 나는 그냥 집에서 일종의 가정주부 역할만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네. 네. 대신에 이제 뭐 집안 살림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일종의 어떤 역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치적인 성향을 막론하고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어떤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고 또 유리천장이라든지 그렇죠.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 현재는 이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높거든요. 공부 잘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 진학률도 그렇고 나와서 성적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갔는데 예전에 셰리 샌드버그였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의 그 CEO 했던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여성이 이제 사회 참여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은 육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여성이 사회에서 커리어로서 쌓고 육아를 성공적으로 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또 사회인으로서도 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 영화나 드라마, 한국도 그렇고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려지고 있는 좀 더 이상적인 여성상은 사실 이쪽에 더 이 가까워. 세 가지를 다 아는 사람. 그쵸. 네.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네. 그런 반발이 저는 이게 트레드 와이프라든지 또 그런 스테이 앳 홈 걸프렌드라든지 그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성들 중에서 일부는 이 노동 강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막 육체 노동도 그렇겠지만은 정신 노동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업무가 뱅뱅 돌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몸은 쉬는데 머리는 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 10년 하고 나면은 지칠 법도 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전통주의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 네, 그 트레드 와이프 이걸 다룬 이 워싱턴 포스트 이 칼럼인데 네, 이 칼럼을 쓴 본인도 이제 여성이거든요. 진보 성향의 여성 시각에서 이런 전통 트레디셔널 와이프 이런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성적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게 꼭 반드시 뭐 돈 많은 남성과 결혼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국의 그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북유럽처럼 노동 시간도 짧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노동 현장이라면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트래디셔널 와이프들이라고 다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의존적인 상태가 됐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딴 마음 먹고 뭐 그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적인 그 트래디셔널 와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바로 한 지난주였던가 트래디셔널 와이프 이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나 닐러만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트래디셔널 와이프의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00만 명입니다. 그 원래는 발레 전공을 해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결국 나랑 결혼하자 해서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그 유타주에 있는 큰 이제 목장에서 목장 이름을 이제 그런 발레리나 팜이라고 지었어요. 본인이 이제 발레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목장 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됐던가 그랬는데 애가 8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더니 자기 그 사람 본 것 같다고 그 찾아보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은 한 번씩은 봤더라고요. 어떤 영상들이 항상 있냐면은 자연광이 비치는 되게 전통적인 느낌의 부엌에서 그 빵 반죽 같은 거 만들고 네 그러면은 옆에 꼭 애들이 있어요. 애들도 같이 막 쪼물쪼물쪼물 하고 있다가 근데 애가 한둘이 아니야. 막 이렇게 했다가 옆에 또 애들이 왔다 갔다 오고 막 이러면은 이미 화면에 나온 게 막 한 4명 5명 이러고 집도 예쁘고. 네, 맛있게 구워서 먹고 근데 누구도 뭐 핸드폰 쓰는 모습도 안 보이고 목가적이고 막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거죠. 이 사람을 지난주에 그 썬데이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딱 시작하는 그게 딱 그런 얘기죠. 과연 이 사람은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발의 상징인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인터뷰가 논란이 됐던 게 그 항상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행복하고 밝고 막 하고 이랬는데 목장을 방문해서 며칠 계속 팔로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슬금슬금 이제 속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사실은 원래 뉴욕에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자꾸 결혼하자 뭐 하자 이러고 그래가지고 내 꿈도 사실은 못 이뤄서 그게 아쉬운 것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인터뷰 나간 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논란이 됐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와이프라고 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원래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가장 제일 행복한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거고. 그거 꾸미는 거죠. 뭐. 네. 직접적으로 인터뷰이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기자가 이제 적는 풍경이 있어요. 인터뷰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그 와이프가 항상 남편한테 뭘 물어보고 그런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목가적인 모습이랑은 좀 약간 다르죠. 뭔가 오히려 뭐 인형의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육과 커리어 다 이뤄야 돼 이런 것도 너무 힘들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전통적인 와이프의 이런 그것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해결책은 또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번에 소개시켜드린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들은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젠더 문제가 가장 진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이 중년 이상의 남성 둘이서 여성 문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남성의 얘기는 어쨌든 남성 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진영 논리화돼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공론장이 할 수 있는 순기능인 거고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한국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은 한국 사회 문제를 돌이켜보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밑에다가 링크 2개 기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저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2개 워싱턴 포스트 기사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논란이 될지언정 좀 되게 좋은 기사들이랑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